안녕하세요, 홍성주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삼보 컴퓨터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삼보는 한때 벤처 신화의 대명사로 불렸던 국내 굴지 기업이었습니다. 특히 IT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잘 나가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위상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많은 계열사들은 대부분 파산했거나 다른 곳으로 팔려나갔고 PC를 생산하는 삼보만 현재 창업자의 차남이 인수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PC를 생산해 세계에서도 주목받던 이 회사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와 창업자인 이용태 회장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삼보컴퓨터는 1980년 이용태 회장이 동업자 7명을 모아서 자본금 1천만 원으로 청계천에 있는 한 창고를 빌려 사무실을 열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회사 명칭은 삼보전자 엔지니어링입니다. 컴퓨터라는 이름이 생소해 이렇게 지었다가 창업 2년 뒤부터 삼보컴퓨터로 개명해 사용했습니다. 삼보라는 이름은 이름 그대로 세계의 보석이란 뜻입니다. 영문 명칭도 뜻을 따라 트라이잼으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약자를 따서 나중에 TG를 제품명에 사용했고 지금도 TG 삼보 컴퓨터로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 회사를 창업한 이용태 회장입니다. 이용태 회장은 한국 IT 산업의 대부일 뿐 아니라 한국 정보통신 산업의 일획을 담당한 분입니다. 저는 1990년대 초반 한국 데이터통신 사장 시절 만나 한국이 IT 산업의 전망과 이 분야에 뛰어들게 된 이유 등을 장시간에 걸쳐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1933년생인 그는 경북 영덕이 가난한 유림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어렸을 때 한문을 익혀 유학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영덕농고를 다니다 검정고시를 통해 서울대 물리학과를 수석 입학한 수재였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결혼해 대학 재학 중일 때는 이미 애아빠 신분이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대학생 신분으로 입시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나섰습니다. 이지흠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했는데 당시 학원가에서는 최고의 명강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검정고시 출신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잘 짚어타고 했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는 PC가 막 보급되고 있을 때인데 컴퓨터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명쾌했는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이용에 편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지 불편하면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동차 시동을 켤 때 처음에 겁을 내지 않은 사람이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처음에는 겁을 내지만 익숙해지면 아무렇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컴퓨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용태 회장이 한국 IT 산업에 끼친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삼보 컴퓨터를 창업해서 한국의 컴퓨터 보급에 앞장선 것 외에도 한국 행정전산망 통합 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것도 그였습니다. 1980년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반도체, 전자, 컴퓨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자산업 육성 방안을 국가시책으로 발표하고 관련 법령 등을 제정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웅산 사태로 순직한 김재익 경제수석과 육사 출신의 과학자 오명 최신부 차관이 당시 이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이를 실행한 과학자가 바로 이용태 회장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이화여대 교수로 있다가 늦게 미국 유타 대학으로 유학, 통계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유학 중 그곳에서 처음으로 컴퓨터를 접해보고 컴퓨터 산업이 한국이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 귀국해서 삼보 컴퓨터를 창업해 있을 때였습니다. 사업에 막 재미를 붙일 무렵이라 처음엔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오명 차관이 간곡하게 요청하자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이를 수용하면 하겠다고 해서 정부 일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데이콤으로 이름이 바뀐 한국 데이터통신 사장은 그렇게 해서 맡게 된 것입니다. 오명 차관에게 한국 데이터통신에서 행정정산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테니 일을 마치면 정부가 비용을 내는 이른바 선개발 후정산 방식을 요구합니다. 오 차관이 이를 수용하면서 행정정산 통합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때 행정정산망 통합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IT 인프라가 일찍 국내에 구축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장은 이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한 뒤 사업을 하려면 프로젝트 하나를 수용하는데 최고 5년이 걸리는데 결과를 내놓고 정산하면 기간을 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자신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했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도 했습니다. 이용태 회장 하면 우선 세 가지를 최초로 시작한 사람으로 학계나 산업계에선 얘기합니다. 첫째가 우리나라의 개인용 컴퓨터 즉 PC를 처음으로 상용화한 분이고, 둘째가 데이콤을 통해 데이터 통신을 최초로 서비스했고, 셋째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앞서 나갔는지를 증명해주는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 경영도 초창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잘 나갔습니다. 회사 설립 6개월 만인 1981년 1월 국내 최초의 PC인 SE8002를 만들어 캐나다에 1200대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1990년에는 본격적으로 가정용 PC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용 PC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LG와 현대전자, 삼성 등 대기업이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삼보 컴퓨터의 아성은 굳건했습니다. 삼보는 2년마다 주요 부품을 바꿔주는 체인지업 PC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을 둔 삼보는 PC 생산에 국한하지 않고 많은 IT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합병하면서 몸집을 불려나갑니다. 잘 나갈 때는 계열사가 50여 개에 이를 정도로 IT 산업이 정점에 있었습니다. 절정은 1996년 7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회사인 두루넷을 설립할 때였습니다. 한국전력과 공동 출자한 두루넷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단시일 내에 국내 시장을 석권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MS 등 외국인 투자가들로부터 아시아 최대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로 인정받을 정도였습니다. 1999년엔 미국인 나스닥 시장에 상장해 한국 인터넷 기업의 위상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두루넷이 시가총액은 현대차와 LG전자를 합친 것보다 많을 만큼 돌풍을 일으켰었습니다. 두루넷이 성공을 보고 하나로통신과 KT도 이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경쟁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초고속 통신망을 가장 싼 값에 공급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루넷이 영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하던 한전에서 갑자기 철수하면서 자금 맞박이 오기 시작했고, 결국 주식도 폭락하면서 모기업인 삼보컴퓨터마저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 이 회장은 훗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DJ 정부 들어 산업 구조를 재편하면서 일이 뒤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한전은 통신 사업을 직접 할 수 없었는데 발전 부분을 분사하면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업을 진행하던 한전이 독자 노선을 선언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전이 갑자기 통신선로를 까는 것을 중지하자 두루넷이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빌려 통신선로를 깔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전이 통신사업을 직접 하겠다고 발표하고 태어난 회사가 파워콤입니다. 파워콤 역시 회사 설립 2년 만에 LG데이콤에 인수되면서 사라지고 맙니다. 두루넷 여파는 결국 모기업인 삼보의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급보증을 썼던 5천억 원이 고스란히 삼보에 돌아왔습니다. 이 여파는 2005년 삼보컴퓨터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단초를 제공하고 맙니다. 이용태 창업회장의 신화는 여기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삼보의 몰락을 놓고 경영사학자들이나 재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용태 창업회장이 아이디어와 추진력은 인정하지만 경영 능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는 것이 주류를 이룹니다. 삼보의 흥망성쇠를 일선 기자 시절부터 지켜봐온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긍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한국 IT 산업이 태두라고 불릴 만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승화시켜 한국 정보통신 산업을 세계 최고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데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삼보 컴퓨터를 경영하는 방식에는 긍정보다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사실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 첫 실패의 원인으로 저는 족벌 경영을 들고 싶습니다. 이 창업회장은 일찍부터 장남과 차남을 삼보 컴퓨터 경영에 합류시켜 2세 경영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사위와 동서마저 최고 경영자 대열에 합류해 사실상 족벌 경영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장남인 이홍순 씨는 법정관리 직전까지 삼보 컴퓨터 회장직으로 재직하다가 회사가 쓰러진 뒤 재계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재벌 2세들이 친목 모임인 V소사이어티 핵심 멤버로 활동하며 성공한 재벌 2세 행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차남인 이홍선 씨가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는 2012년 삼보 컴퓨터를 인수해 재기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동통신 사업을 하다 좌절을 맛본 기억이 있습니다. 삐삐 사업으로 재미를 본 뒤 시티폰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얼마 못 가 접은 것입니다. 시티폰 사업이 과도한 투자로 인해 한때 삼보 컴퓨터까지 영향을 미친 적도 있습니다. 이후 두루넷 경영을 총괄하며 잘나가는 재벌 2세로 통하기도 했습니다. 두루넷 역시 삼보의 몰락에 일조한 회사입니다. 사위인 이정식 씨는 TG 벤처 대표를 맡아 삼보 경영의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동서인 김종길 씨도 삼보 컴퓨터 부회장으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회장 가족들이 삼보의 주요 계열사를 맡으며 경영을 좌지우지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특히 두루넷이 어려졌을 때 전문 경영인들이 하루빨리 사업에서 발을 빼는 것을 권유했지만 고집하다가 결국 이런 사태를 맞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PC 사업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2000년대 들어 대만과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가 몰려오는데 이를 예단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삼보는 전체 매출이 70%가 해외에서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HP가 절대적인 고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HP는 삼보의 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으로 주문하고 있었는데 이 거래선을 대만 업체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결국 가격 경쟁에 의해서 뒤처지고 이익률도 낮아지면서 삼보의 몰락이 오고 말았습니다. 2005년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 이 회장 일가들은 삼보 경영진에서 퇴진해야 했습니다. 삼보는 2008년 법정관리를 졸업하면서 정상화되는 듯 하다가 2년 뒤 다시 워크아웃이 되고 말입니다. 그러다 2012년 나래텔레콤이 이를 인수해 워크아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나래텔레콤이 소유자가 창업회장이 차남 이홍선 씨입니다. 그는 중저가폰을 SK텔레콤에 독점 납품하면서 재기 발판을 마련해 결국 부친이 창업한 PC 생산업체인 삼보 컴퓨터를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삼보 컴퓨터의 흥망성쇠를 살펴봤습니다. 창업회장의 해안과 뜻심으로 한때 5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릴 정도로 승승장구했던 이 회사가 지금은 PC를 생산하는 조그만 업체로 위축돼 2세 경영인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옛 삼보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느냐는 오직 2세 경영인인 이홍선 회장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한때 성공한 재벌 2세로 행세하며 승승장구하다가 좌절을 맛본 그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 재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